이 코로나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답니다. 예. 물을 많이 마시면 개가 이게 딱 이렇게 저 틈이 없대요. 계속 물을 마셔버려 그냥. 못 들어오게. 자, 교재에 보시면 124페이지 보시면 계시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해봐요. 사무실에 걸게 되어 있는 서류가 있다. 게시할 서류다. 게시 의무. 자, 이거 암기사항이거든요. 걸어둘 게 네 가지예요. 암기하실 때는요. 개, 등, 보고, 자요. 그 사람 등짝을 보고 잔다는 뜻입니다. 개, 등, 보고, 자요. 걸어둘 서류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 요 등이라고 하는 게 등록증 얘기합니다. 거기 지금 보시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이네요. 동그라미 1번. 뭐예요? 등록증 원본. 근데 가로 안에 보면 분사무소라면 뭐예요? 신고필증 원본. 이렇게. 개, 등, 보고, 자요. 보자는 이게 몇 번인가 한번 보세요. 몇 번인가 찾아보면 동그라미 4번이네. 4번. 그렇죠? 동그라미 4번에 보자 나왔죠? 보증 설정 증명서류. 이거 동그라미 4번이네. 그죠? 우리 줄여서 우리끼리는 보증서류다. 이렇게 하자고요. 보증서류 걸어놔야 되고요. 개, 등, 보고, 자요. 자자가 나왔습니다. 자자. 동그라미 몇 번? 3번이죠.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라고 나오죠. 자격증 원본이요 4번이요? 원본. 시험에는 4번이라고 나온 적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자격증은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의 자격증도 걸어두는 거지만 누구 것도 걸어두어라? 소공 거. 뿔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격증은 개공 거, 소공 거. 원본 거는 겁니다. 네. 동그라미 3번이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겠네요. 그러면 2번에. 요자가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요율 및 한도액 표고.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자로 따면서 우리끼리는 요율표다. 요율표를 걸어놔야 된다. 이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손님들이 중개보수를 대충 계산할 수 있게끔, 가늠할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요율표다. 동그라미 2번요. 요율 및 한도액 표. 이렇게 네 가지를 걸어두세요. 개, 등, 보고, 자요.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안 걸어두면 과태료 매깁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죠? 싸죠, 뭐, 과태료는. 자, 그런데 게시할 서류에 요거 들어가나 보세요. 실무교육 수료증. 자, 실무교육 수료증은 걸어둘 서류에 들어가나요? 사실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이거 되게 많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 아까 보면 자, 실, 사. 그 다음에 실사. 계속 실이 나오죠. 실사결.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실사보.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실자가. 그런데 게시할 서류에만큼은 요 실은 없죠. 게시할 서류에 실무교육 수료증 없죠. 요거 조심하시고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가면 사무소 명칭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기가 요거요. 명칭 사용 의무입니다. 명칭을 써야 될 의무다. 이렇게. 요 명칭이 뭐냐? 그러면 명칭이 중개업소의 상호입니다. 이 중개업소 상호는 굉장히 독특한 것도 많고요. 흔한 것도 많습니다. 그죠? 대박 부동산, 대박 공인중개사 되게 많죠. 행운 되게 많죠. 삼성 되게 많죠. 현대도 많고. 그래서 그 사무소 명칭인 상호로 쓸 때, 자, 거기 보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으시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명칭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요렇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요런 글자가 들어가게 쓰든지, 또는 아니면,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십시오라고 두 줄 되어 있죠? 두 줄 밑줄 그으시고, 또는이요. 이렇게 요런 글자 들어가거나 요런 글자 들어가게 쓰시라. 부동산 사장님은.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상호를 쓸 때 이렇게 쓰면 되는지 보세요.
황소부동산이다. 이렇게 상호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가 빠졌죠, 지금? 중개. 그죠? 더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최소한 부동산 중개 이런 글자가 들어가거나 요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자, 행운 공인중개사 요렇게 중개업소 상호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 그죠? 뒤에 사무소가 더 들어가줘야 됩니다. 요것만 가지고 안 되죠. 네, 그다음에 대박 부동산 사무소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럴싸하지만 안 됩니다요. 안 돼요. 예. 부동산 요 다음에 뭐요? 중개가 들어가 주든지, 그죠? 사무실이라는 말을 살리려면 앞에가 어쨌든 공인중개사가 와주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 이건 어떨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케이 공인중개사무소 OX X입니다. X 분위기가 X죠 지금. 공인중개사 사자가 하나 빠졌어. 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자 두 개입니다. 인식 못하실까봐 지금 이거 낸 거예요. 실제 상호입니다. 저 광교 쪽에서 봤어요. 공인중개 사무소 이렇게 하면 X예요. X.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들으시면서 이해하셔야 돼. 이거 상호 잘못 쓰면 과태료예요. 근데 이 상호를 잘못 쓴 게 혹시 요게 간판이면 어떻게 되느냐? 간판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상호를 잘못 써놓은 간판이죠. 그러면 간판은 요것은 철거 명령 대상이 됩니다. 철거해라고 명령 내릴 수 있어요. 구청에서. 그래도 자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집행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을 요거 아니면 요거 글자 들어가게 쓰시오. 어겼어요. 뭐 어겼을 때는 요게 한 세트입니다. 물론 간판까지 가게 되면 요거까지 들어간다 이거지. 요렇게. 그래서 자, 지금 동그라미 1번 했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부칙에 나와 있는 계공이 있죠. 복도방 할아버지죠.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소 명칭을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가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쓰라는 얘기입니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요 말은 지금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개공이 사무소 명칭을 쓰는 방법은 하나, 둘 선택적이죠. 둘 중에 그럼 이 사람은 요렇게는 못 쓴다 이 말에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요렇게 써야 된다 나올 수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거. 근데 만약에 부칙 개공이 요렇게 썼어.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간판일 때는 철거 명령 대상. 자진 철거 안 하면 대집행. 어느 법에 따라?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2번까지 본 겁니다. 1번, 2번까지 우리가 정리해 본 거예요. 이 동그라미 1번, 2번까지 정리하고 요것은 지금 없는데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이걸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딱 원리가 있어요. 예. 잘못된 간판이에요. 그죠? 간판이 잘못됐잖아. 그러면 이게 거의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 동그라미 3번을 가볼 거예요. 3번은 동그라미 3번 제목 옆에다가 동그라미 3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라고 되어 있죠. 그쵸? 요거 옆에다가 간판 실명자라고 적으셔야 돼. 간판에 뭘 적으라고요? 이름. 간판 실명제다. 요거요. 자, 간판 실명제는 간판에다가 이름 적으셔. 이렇게 돼 있어요. 간판에 이름 적으셔. 그렇게. 예. 그럼 간판 실명제는 뭐냐? 그러면 간판 보시면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요게 간판입니다. 간판에 지금 보니까 행운 상호가 있네요. 공인중개사. 자, 조그맣게 사무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 사무소 명칭은 제대로 썼나요? 썼죠. 그리고 여기다가 조그맣게 대표해서 자, 박미선 이렇게 했네요. 사장님 이름이네 여기. 그러니까 간판 실명제는 이 간판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근데 간혹 보면 간판인데 사장님 이름이 안 들어간 간판 보셨나요?
가끔씩 보여요. 안 들어갔죠? 그러면 간판 실명제를 위반한 거예요. 그럼 간판 실명제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안 적혀 있으면. 그리고 안 적혀 있는 간판은 잘된 간판이요, 잘못된 간판이요. 법 위반한 간판이죠. 그러면 뭐 어떤 대상이 되겠어요? 철거 명령 대상. 자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대집행 들어간다. 이게 한 세트라니까요. 잘못된 간판은. 그러니까 잘못된 간판의 두 번째 딱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사실 이거보다도 핵심은 간판에 이름 적으라고 그랬죠. 여기서 얘기한 간판은 모든 간판은 아니에요. 모든 간판은 아니에요. 그게 어떤 간판이냐면 이번에 여기 잠깐 바뀌었어요. 자, 어디 보시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니은번 찾아보세요. 니은번 찾으셨어요? 거기에 둘째 줄에 오면 5개 광고물 중 밑줄 긋습니다.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또는 뭐요? 옥상 간판에 이름 적으라는 거예요. 네 가지 간판 나왔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거기서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대신에 뭘로 바뀌었냐면 벽면 이용 간판 이렇게 바뀌었어요. 벽면 이용 간판 뭔지 아시겠죠? 벽에 딱 붙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부동산 사무실 간판 걸 때 딱 붙이는 간판 거는 거 있죠? 그 벽면 이용 간판이야, 그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돌출 간판이 있죠? 돌출 간판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튀어나온 거 있죠? 딱 붙어 있는 거 말고 앞쪽으로 튀어나온 간판. 옆에서 길 가다가도 보일 수 있게끔 튀어나온 간판이 있죠? 그 돌출 간판에도 뭘 적어야 돼요? 이름. 그죠? 그 다음에 옥상 간판이라고 돼 있죠? 요 옥상 간판과 돌출 간판은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이번 2월 말에 바뀐 게 요게 바뀐 거예요. 벽면 이용 간판이 들어갔어. 뭐 대신에? 가로형이나 세로형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간판에 이름을 적으라는 거야. 요번에 바뀐 거 요거. 그러면서 곧 계속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는데 그 뒤에 보면 동그라미 니은번 셋째 줄에 법인일 때는 누구 이름을 적죠? 이름이 법인 간판일 때는 누구 이름요? 대표자의 이름을 적고 그 뒤에 가면 분사무소도 간판 걸겠죠? 분사무소 간판에 누구의 이름을 적고요? 책임자다. 여기가 시험 잘 나와요. 분사무소가. 분사무소 간판이라고 그랬을 때 대표자 이름 적는다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3번 나온 거예요. 3번. 분사무소에는 누구 이름? 네, 이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번이 중요하겠죠. 지금. 동그라미 니은번이 중요하겠죠? 거기가 핵심이죠. 자, 또 갑니다. 이제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4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라고 나옵니다. 표시광고. 자, 볼 때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보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요 부분이 시험에서 출제가 가장 유력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표시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표시광고라고 계속 조문이 되어 있어도 우리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 광고 이렇게. 자, 근데 첫 번째 하실 것은 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는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만 광고를 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광고 누가 낼 수 있다고요? 개공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독자적으로 광고 못 냅니다. 중개보조원도 광고 낼 여지가 없어요. 누구만 광고 낼 수 있어요? 개공만 광고 낼 수 있다.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자, 거기 보면 넷째 줄에 보시면 별표하십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뭐요? 안 된다. 별표. 그죠? 작년 시험에는 소공에 대한 성명을 명시해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소공의 이름을 광고지에 적는 거 아니에요. 보조원도 이름 적는 거 아니죠. 누구 이름 적는 거예요? 개공.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박스 있죠. 박스. 찾으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할 건데 광고 전단지에 광고지라고 표현할게요. 거기에 꼭 집어넣게 돼 있는 게 4가지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해 보시겠어요? 성명, 이소연. 사람 이름이 이소연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지에 뭐가 들어가? 광고지라고 생각하세요. 광고지에 성명 이소연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성이 뭐냐 그러면 진짜 성명입니다. 이거.
광고지에 성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누구 성명이에요? 개공의 성명이야. 소공의 성명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명. 그 다음에 명은 뭘 것 같아요? 명. 지금 박스에 있는 거 보고 있어요? 명칭. 명칭이 아까 상호였죠? 호박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 상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소자가 뭐예요? 소재지, 소재지. 광고 전단지에 중개업소 소재지 얘기합니다. 사무실 소재지 주소. 그 다음에 연이 뭐예요? 연락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 전단지에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가지를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성명, 이소연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시험에서 이제 뭘 물어봤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성명이 누구 성명이지 물어봤습니다. 개공의 성명이죠, 개공? 소공이나 보종은 아니죠?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광고지 낼 때 요거 들어보시면 요거 그냥 들어보십니다. 광고지 낼 때 연락처를 빼먹었어. 전화번호를. 그러면 법 위반이죠.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살짝 들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백과에 백과. 연락처 빼먹으면 상호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백과. 약하네. 아주 가볍게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생긴 게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게 두 번째 것 때문에요. 일단 인터넷 광고입니다.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주로 많이 하죠. 사실 이거보다는.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니은번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할 때 거기에 광고 지액, 인터넷 광고 매체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집어넣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명, 인터넷 광고할 때도 뭐가 들어가요? 이소연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소면 가격 등이라고 하는 거. 소면 아시죠? 소면. 소면 가격 등이 추가돼요. 자, 될 대로 되라 이런 표정이면 안 돼요. 지금. 자, 여기 보면 성이 뭐예요? 아니 성명. 명은 뭐예요? 명칭. 자, 소가 뭐예요? 소재지. 연은 뭐예요? 똑같잖아, 위하고. 인터넷 광고도 그거에다 플러스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소면 가격 등이 추가되죠. 소면 가격. 소가 뭘 것 같아요? 이것도 요 소재지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는 무슨 소재냐면 부동산 소재지, 물건 소재지예요. 그죠? 물건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면자는 뭘 것 같아? 면적이죠. 이것은 가격 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할 때는 소면 가격 등이 더 추가되죠. 인터넷 광고는 요것도 추가되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옛날에 있잖아요. 한번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저희 수업이 거의 뭐 10시에 끝나니까 만나봤자 한 11시 돼요. 그래서 종로에서 만나기로 해서 종로 수업 끝나고 종로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한 11시 정도 됐으니까 그거 이제 저는 이제 또 배가 고파가지고 뭐든지 사주겠다고 하면서 그때 뭐 밤 11시에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뭘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잘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모밀 있죠, 모밀. 냉모밀. 그걸 먹으러 간 거야. 그 2개를 시켰어. 그것도 큰 걸로 2개 딱 시켰는데 하나도 안 먹더라고. 그래서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자기 싫어한대.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2그릇을 다 먹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이제. 그거 기억에 그거 하나에 한 7, 8천 원 했던 것 같은 그 기억나는데. 소면 가격 등 요거 추가됩니다. 못 먹으면 처음부터 못 먹는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요것을 만약에 빼먹었다고 쳐봐. 인터넷 광고할 때 이런 거 빼먹었다고 쳐봐. 이런 거 빼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지.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또 동그라미 디귿번 큰 별표 하십니다. 큰 별표 하셔요. 이제 거기 보면 요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당 표시 광고입니다. 이거 자, 다시 한번 부당 표시 광고다. 이거 막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번에 요게 새로 생겼고요. 출제 확률이 1000%입니다. 말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안 됩니다. 박스에 보세요. 광고 낼 때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안 돼. 부당한 표시 광고가 뭐냐 이 말이죠. 박스에 A번 보시면 중개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허위 매물이다라고 적어 놓으시고, 허위 매물은 있지도 않는 매물을 광고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걸립니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법상. 그 다음에 또요. 동그라미 B번.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했다. 이것을 우리끼리 줄여서 얘기할 때 거짓 광고했다라고 우리끼리 하자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거짓 광고. 그 다음에 뒤에요. 둘째 줄이죠.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라고 돼 있죠. 사실을 뭐요?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라고 돼 있죠. 과장 광고라고 우리끼리 하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D번이 있는데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건 뭐요? 기타 등등등 이런 거, 기타 등등등 이런 뜻이어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사례를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시자고요. 세 가지. 첫 번째 허위 매물, 있지도 않는 거. 두 번째는 거짓 광고. 이것은 있는데 거짓으로 광고한 거예요. 세 번째는 과장된 광고. 요것이 뭐요? 부당 표시 광고예요.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걸 어기잖아요. 적어 놓으세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까 여기 요쪽하고 내용이 좀 틀린 겁니다. 요쪽은 가만히 보세요. 요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요쪽은 광고와 관련해서 이쪽은 어느 정도 형식입니다. 형식. 광고 딱 보니까 거기 사장님 이름 들어가야 돼. 상호도 들어가고 전화번호 들어가고, 그죠? 광고의 형식이 형식. 거기에는 내용 자체를 따지는 것보다는 거기에 가격이 맞냐 틀리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들어가야 되고 면적이 들어가야 되고 맞냐 틀리냐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들어가는 형식 얘기잖아요. 이거 형식적인 측면에서 뭐가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백과. 근데 그 내용이 잘못됐어 이제. 그죠? 내용이 잘못됐다면 여기로 가죠. X가 올라가죠.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뛰어넘어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십니다. 가로 3번에 인터넷 표시 광고의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기억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셋째 줄까지를 다 밑줄 그어야 돼. 이거 이번에 새로 생긴 거니까 읽어봅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유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 18조 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국토유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죠?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1번. 요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모니터링. 일단 여기 동그라미 1번만 이번에 확실히 알자고요. 모니터링을 누가 할 수 있죠? 국장이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하는 거 아니죠. 등록관청으로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국장을 별표 치셔야 돼. 누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장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뭐와 관련해서?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서. 출제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이거. 여기까지가 이제 표시 광고. 이거 전부 다 표시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걸 출제 안 하고 뭘 출제하겠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한 문제라고 보십니다. 저는 한 문제라고 보이니까 이거 잘 해주셔야 되고. 이건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는 확실하다 이건. 자, 다시 왼쪽 페이지 오십니다.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판 철거라고 되어 있죠. 자, 볼게요. 간판 철거. 사실 얘 내용이 이렇게 더 생기기 전에는 제일 주인공은 얘였어요. 간판을 떼야 된다. 철거. 그럼 철거해야 되는 사유가 어떻게 되냐? 사유. 이거 암기를 해 두셔야 돼. 응? 어렵지도 않아요.
자, 철거해야 될 경우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철거합니다. 이건 방금 전에 배웠었죠. 그 다음에 폐업 신고했을 때도 간판을 떼야 됩니다. 폐업 신고. 문 닫는 거니까 간판 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를 당했을 때도 간판을 철거합니다. 등록 취소는 강제 폐업입니다. 사무소 이전한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던 사무실을 문 닫고 저쪽에 새 사무실을 얻는다예요.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도 본질적으로는 폐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보면 폐업이에요. 폐업. 강제 폐업, 이건 진짜 폐업, 사무소 이전했다는 폐업이에요. 이 세 가지 경우에 간판을 철거하시라. 그래서 철거해야 될 사유를 세 가지를 암기해 버리시자고요. 암기하실 때는 철이 패치다. 철이 등짝에 붙이는 열 내리는 패치다. 이런 뜻입니다. 철이 패치다. 패치. 뭐 등짝에 붙이든 뭐 이마에 붙이든 하여간 패치 있잖아요. 예. 철자가 뭐라고요? 철거하는 거다. 이는 이전 신고. 그다음 패는 폐업 신고. 취는 등록 취소. 요 등록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자, 시험과 관련해서요. 폐업 말고 휴업 신고를 합니다. 간판 철거합니까? 휴업 가지고는 철거 안 하죠. 폐업일 때 철거하는 겁니다. 또요.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두 번째. 업무 정지를 당했어요. 업무 정지. 자, 영업 정지를 당하면 간판 철거합니까? 아니죠. 어느 때 간판을 띄죠? 취소, 등록 취소. 그렇죠? 그럼 이럴 때 간판을 떼야 되는데 안 떼고 그럴 수 있죠. 아까. 그럼 안 떼고 그러면 이거 안 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떼면 대집행 들어갑니다. 벌써 폐업의 사유로 정해놓은 것이 철거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철거 명령을 또 내릴 필요가 없어. 법에서 철거 명령이 나온 거야 이게 지금 벌써. 근데 이걸 안 떼냈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대집행이다.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한다고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근데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간판을 이걸 언제까지 떼죠? 시기. 지체 없이 철거합니다. 바로 떼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 그렇죠? 자, 해볼게요. 동그라미 5번. 첫 줄 끝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간판을 띄워라? 지체 없이. 박스 안에 보니까 순서대로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세 가지 나왔죠? 동그라미 니은번까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죠? 사실은 얘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가 주인공이었다. 얘가 잘 나왔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 지금 조금만 얘기를 쭉 해오고 있죠? 제가 볼 때는 한 두 문제 비중이 됩니다. 이건 한 문제고 무조건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그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로 2번을 볼 겁니다. 가로 2번 볼 텐데 자, 지금까지 하고 분위기가 틀립니다. 가로 2번 보셔야 돼. 여기는 전부 다 개공인데 그죠? 개공인데 광고 이렇게 해야 돼. 개공인데 간판에 이름 적어야 돼. 개공인데 상호는 이렇게 써야 돼. 개공인데 요거 걸어놔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개공인데 안 걸면 약하게 규제합니다. 과태료 100과 주로 100과 500과 하나 있었죠 아까. 요거 좀 이상한 거죠. 좀 센 거고 보통 100과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개공도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를 썼어. 아닌 자가. 개공도 아닌 사람이 그런 문자를 쓰면 안 되잖아. 쓰면 크게 형사처벌 받아요.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지금 요걸 딱 기준했을 때 이쪽은 깜빵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깜빵 갈 수도 있는 거. 자, 또요. 원래 저 광고는 개공만 광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개공도 아닌 사람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고 앉아 있어. 아닌 사람이 광고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됐다 크게 걸려요. 그죠? 중개보존이 광고 내서 크게 걸려요. 수공이 광고 내서 크게 걸려요.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닌 자가 나오면 전부 다 1항 1반이에요. 세 번째 하나 더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데 이분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써요. 아니면 그거하고 유사한 명칭을 쓴다고. 공인중개사도 아닌 사람인데 아닌 자가 또 쓰죠.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아무개라고 명함 파고 막 이런 거예요. 또 비슷하게 하고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아닌 자가 썼기 때문에 크게 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세 가지지만 가만히 보니까 공통된 글자가 뭐예요? 아닌 자가 뭐 했다, 아닌 자가 썼다, 아닌 자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크게 걸리지. 이쪽은 개공인데 개공인데 어쩌고 이거고. 자,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판례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자 지난주에 동업 말씀을 드려서 동업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있는가? 이분이 무자격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사무실을 운영 못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인 거예요. 그럼 너 거 걸고 같이 하자. 내가 사무실을 점포는 내가 얻을게. 이분이 부동산 경력이 막 30년 되고 그러신 분이에요. 자격증만 없다 뿐이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증 걸고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얻은 점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개업소의 상호가 부동산 뉴스라는 상호였는데, 그죠?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별도로 또 상호를 또 써야 되는 거죠. 이런 프랜차이즈 형태를 쓰면서 여기다가 대표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사장이니까 박미선이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박미선은 이분은 자격증이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자기 점포니까 당연히 자기는 사장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 박미선 사장님 말고 주변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15회 때, 20회 때, 23회 때, 27회 때, 막 30회 때, 막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파리를 날리는데 이 무자격자인 박미선님만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그냥 버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1등이야, 1등. 돈 엄청 많이 벌어서 남의 거 걸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어디가 아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배가 아프면 구청 간다고 그랬죠. 다 잃는 사람들 다 비밀 보장해 주잖아요. 가가지고 다 잃는 거예요. 조사 나와보니까 이런 명함을 뿌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걸렸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보시면 대표라고 쓰면요. 부동산 상호가 있고 대표라고 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인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지금 오픈한 사장님 중에 98%가 증이 있는 사람이야. 법인은 얼마 안 된다고 그랬죠. 부칙 개공도 얼마 안 된다고 그랬죠. 대부분은 공인 개공이라고 그랬어요. 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호가 있고 대표라는 직함을 쓰면 안 쓰면 모르는데 대표라는 직함을 썼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자격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표라고 쓴 것이 법 위반이야. 유사하게 쓴 거로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1항이 이렇게 형사처벌이라니까. 그게 판례라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명칭 표시 금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다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도 읽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밑에 판례 중에 2번 판례 있죠. 이제 별표 치시고 두 줄 꼭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서 사용한 것은 2번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됐죠? 됐습니다요.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 5번 풀어보시고. 자, 5번에서 1번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니면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되겠다. 맞죠? 2번 지문은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예요? 부칙개공이죠. 이분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명칭을 쓰면 안 된다. 3번 지문은 아닌 자가 썼죠 지금. 1항의 일반. 4번 지문은 분사무소의 옥상 간판이네. 누구 이름을 적어야 될까? 분사무소니까 책임자죠. 대표자 아니고 요게 틀린 거. 5번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데 등록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공인중개사 명칭을 쓸 수 있다.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맞죠? 옛날에 어떤 분이 한 3월 달인가 4월 달 정도에 학원에 오셨어요. 그 전에 자격증 따신 그분이에요. 오셔가지고 명함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그래서 명함을 받아보니까 거기 명함에 뭐 공인중개사 아무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사무실 냈냐고 물어봤지. 여쭤봤더니 아직 사무실 오픈 안 했다는 거야. 그럼 혹시 이제 취직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어느 쪽에서 일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취직 안 했다는 거야. 5번이 5번.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한테요 자랑하려고 명함을 팠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이미수 해서 그걸 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게 5번이죠? 딱 이 케이스예요 5번. 자 이제 교재 129페이지 가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봅니다. 129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업무 법인의 업무에 해당되는 게 밑에 보면 네모 1번에 가로 1번에 보면 계속 나오죠.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업무 범위 해가지고 기억번부터 나와요.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그럼 14조에 법인 업무가 써져 있다. 근데 요게 중개업이 본업이고요. 그 다음에 부업으로 조그맣게 부업거리가 6가지가 있습니다. 부업거리가 6가지나 돼요. 그럼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가지만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못합니다. 못해요 이렇게 된 거지. 나머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게 기억번이에요. 중개업. 이게 본업이에요. 그럼 이제 부업으로 6가지 나온 거 있죠? 그걸 보도록 합니다. 보시니까 이렇습니다. 자, 니은번부터 제목 위주로 읽으시면 돼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다. 그죠? 자, 니은번이 뭐냐? 그러면 임대관리예요. 임대관리. 자, 임대관리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임대차 관리.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자, 원룸 오피스 빌딩을 갖다 3개 갖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 방이 한 300개 가까이 돼요. 그 정도를 직접 관리하니까요. 계속 전화가 옵니다. 화장실이 막혔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형광등 나갔어요.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갑자기 이번 달 말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화 끊고 나면 또 전화 와가지고 고장났다 뭐 했다 옆방이 시끄러워요 막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빌딩 3개 갖고 있다가 2개 팔아먹었잖아.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지. 자기가 직접 관리하지 말고 맡기면 좋잖아. 그 관리해 주는 게 이거예요. 대신 임대 관리예요. 이거 같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관리 대행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좀 나가더라도 그렇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렇게 남이 관리하도록 하고 자기는 이제 감독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을 즐기는 게 낫지. 법인이 뭐 해줄 수 있다고요? 임대 관리해 줄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건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 관리할 수 있냐고요? 아니죠. 뭐에 대해서 임대 관리할 수 있다고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올 때 농업용 창고 시설에 대해서 임대 관리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업용 창고 시설의 임대 관리다 그러면 법인 업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거의 결정이 돼 있어요. 하나 더. 임대 관리한다는 것과 임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 아니죠. 이건 월세 받아 먹는다는 얘기예요.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임대 관리업 이건 해주고 월급 받는 거잖아요. 틀리죠 의미가?
그 둘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니은번 둘째 줄. 임대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이 빨간 거예요, 빨간 거. 문제는 딱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갑니다. 디귿번. 법인의 업무 중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디귿번. 그쵸? 그럼 뭐라고, 이거 부동산 뭐라고 그래야 돼? 컨설팅. 우리끼리 하는 소리야. 상담이란 말이 컨설팅이에요. 어떻게 땅을 개발하면 좋겠냐, 이거에 대해서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번. 리을번에 보면 개업 공인인계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과 경영 정보 제공이라고 돼 있죠. 이걸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자고요. 경영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하나가 경영 기법 제공, 또 하나는 경영 정보 제공이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경영 컨설팅이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법인 업무에 들어가요? 부동산 사장님이죠. 중개업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경영 컨설팅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누가 돼야 돼? 부동산 사장님.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개공이다. 여기를 시뻘겋게 칠해 놓으셔야 된다고. 여기를 물어본다고. 개공. 그러면 개업 공인인계사란 말과 공인중개사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이렇게 되죠. 같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 컨설팅이다 그러면 법인 업무가 되겠어요? 안 된다. 여기 핵심. 제일 끝줄에 있잖아요. 밑줄 그으셨죠?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미음번. 자, 미음번에 보면 그 미음번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목 보시면 일단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자, 법인 업무에 들어간 게 이번에 뭐라고요? 분양 대행. 분양을 대신해 준다는 뜻이죠. 분양 대행. 그죠? 분양 대행인데 대상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분양 대행할 수 있나요? 법인이? 아니죠. 뭐에 대해서 할 수 있죠?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두 가지에 대해서 분양 대행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만. 따라서 만약에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이다. 공업용 건축물 이렇게 나오면 법인 업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안 되죠. 지금 동그라미 B번에 있죠. B번에.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시험 4번 나왔던 거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 그러면 법인 업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분양 대행은 뭐에 대해서 분양 대행하는 것만 법인 업무가 되는 거예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그래서 요 대행자 들어가는 거 여기 한번 나오죠. 대행자가. 그러면 대상이 뭐예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두 가지죠. 그래서 상주 대행. 대행자가 여기도 한번 나오죠. 관리 대행이라고. 대행자 여기 한번 더 나오죠.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상주 대행. 두 개가 대행자 나오면 앞에가 뭐가 생각나야 돼요? 상주 대행.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굉장히 이상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어떤 집에 초상이 났거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조문도 하고 막 그런 상태인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그냥 막 통곡하듯이 우시는 거야. 그래서 막 아이고 막 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저 사람 진짜 막 슬픈가 보다 생각했어. 근데 딱 이제 이렇게 하고 나더니 좀 있으니까 나오시는데 눈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크게 울었었는데. 자, 상주 대행.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자, 비읍번 보십니다. 비읍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나왔죠? 의뢰에 따른 비읍번 찾으셨어요? 자,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의 불사는 용역의 알선이다. 그랬죠? 좀 말이 어려우면서 긴데, 자, 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비읍번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라고 되어 있죠? 도배나 이사업체를 소개시켜 줄 수 있다. 이게 가장 쉬운 말입니다. 법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도배나 이사업체를 갖다가 소개시킨다고. 키 줬어요. 거기 맡겨놓고 있어. 네. 도배나 이사업체를 소개시킨다고. 소개시킨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개하다가도 보면 손님들이 나 이사 갈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좀 싸고 좀 저 포장 이사업체 괜찮은 데 있으면 소개시키라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인한테도 부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인이 소개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 도배업체 소개시키시오. 그걸 소개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법인 업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나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법인 자체가 부동산 사장님이 도배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포장 이사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그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소개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B번에 동그라미 A번의 둘째 줄 보면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맨날 요거 물어보니까 지겹게 요것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이거요.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바꿔서 냅니다. 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라고 냅니다. 자, 주거 이전과 관련된 부수적인 요 서비스 제공하는 게 뭐일까요? 요 용역이 뭐예요? 서비스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것이 구체로 뭐예요? 도배예요. 이사예요. 인테리어예요. 그거잖아. 이게 용역이. 그걸 어떻게 해준다고요? 알선.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목에 밑줄 그은 건 뭐냐면 요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야.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거예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뭐요? 알선. 쉽게 나오면 요거고. 요거 이렇게 나오고. 어려운 말로 나오면 이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칠판에 쓸 텐데 요게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맞춰 보시는 거예요. 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이다. 이렇게. 법인 업무예요, 안 해요, 이거? 왜 안 해요? 제공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서비스를 자기가 직접 제공한다는 뜻이야. 이 말이요. 그러니까 X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말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법인 업무에 들어간 건 주거 이전에 부수하는 용역의 알선이지.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 기출 문제 이게.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이게. 나오면.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마지막에 15번 나옵니다. 15번. 자, 위에 제목에 해당하는 그 세 줄을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해당하는 그 세 줄 중에서 네 군데를 동그라미 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공매 동그라미 치시고,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알선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때 끝에 대리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돼요. 됐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자, 네 군데 동그라미 쳤죠? 경매, 그 다음에 공매 이렇게. 그 다음에 또요? 알선, 또요? 대리 이렇게 네 군데 동그라미 쳤고요. 이게 업무가 네 가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업무 네 가지가 뭐냐? 법원 경매 얘기합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 요 사태 때문에 법원 경매도 지금 계속 안 하고 연기시키고 있어요, 지금. 법원 경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시키는 거. 괜찮아? 들어가 봐. 이렇게. 소개시키는 게 알선이에요. 이게 하나의 업무예요. 경매 물건인데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 대신. 이걸 대리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 업무는 공매 물건인데 소개시키는 거예요. 공매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자산관리공사가 합니다. 캠코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세금을 못 거둔 세무서 이런 데서 세금 냈어야 될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그걸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갖다 줍니다. 그럼 자산관리공사가 그걸 강제로 팝니다. 돈이 나오겠죠? 그 돈에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것을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그래요. 자산관리공사가 하는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공매에 나온 물건을 소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매 물건인데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경매 알선, 경매 대리, 공매 알선, 공매 대리.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경공매 컨설팅이라고 우리끼리 줄여서 얘기하자고. 뭐예요? 열쇠
내 그 운전석에 밑에 운전석 거기다 놨다고. 거기다 맨날 놓고 내렸는데? 뭔 소리요? 뭐 차 문이 고장 나긴 했어요. 차 문 4개 중에 3개가 안 열려요. 운전석 문 열리는데 거기는? 이게 제 차에 한번 타면 안에서도 안 열려요. 감금 상태가 되는데. 자, 이제 빨리 끝냅니다. 경매 알선, 경매 대리, 공매 알선, 공매 대리 4가지를 할 수 있는 게 경공매 컨설팅이에요. 경공매 컨설팅. 줄여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 4개를 이렇게 부르자고. 이것을 갖다가 경공매 컨설팅을 갖다가 법인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가 있고 당연히 법인 보고 있잖아 우리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까지도 할 수 있는데 누구는 못하죠?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은 죽어도 못한다 하더라. 요게 핵심. 그러니까 2가지 중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복도파 할아버지는 이거 일체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2번째 중요한 건 요 중에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려고 한다. 경매 대리 있잖아요. 이 경매 대리를 하려고 했다 그랬을 때 요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한번 더 하도록 합니다. 이때요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등록하는 거냐면 법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법원에 등록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부지방법원장한테 등록을 해야지 뭘 할 수 있다고요? 경매 대리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 규모가 여기 제일 커요. 경매 물건이 많고 대부분 투자자들은 대리해 주는 걸 원해요. 그래서 그때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지 할 수 있다.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법인 등록번호가. 요것이 2번째지. 그러니까 2번째 내용 핵심은 만약에 경매 알선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나요? 필요 없죠. 경매 알선행위다 그러면 법원에 등록하는 거 필요가 없어요. 공매 알선입니다. 그러면 법원에 등록해야 되나요? 할 수가 필요가 없죠. 법원에 등록할 필요 없죠. 공매 대리할 때는요. 공매 대리할 때도 법원에 등록할 필요 없지요. 어느 때만 4가지 업무 중에 어떤 것만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C5번에요. 동그라미 A번에요. 넷째 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에 경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경매 대상 부동산에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대리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법원에 등록하고 법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동그라미 B, C, D 가보십니다. D 그 3줄 밑줄 그으셔야 돼요. 특히 둘째 줄에 보면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공은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거 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여기 7가지 업무예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14조에 나와 있다. 총 7가지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요. 14조계사, 조계사 절 있죠? 중이. 자, 어떤 사람? 관상을 보니까 칠판 보셔야 돼.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분인데 서울시장감에 보니까 다시 한번 자 14조계사 스님분이 어떤 사람 관상을 딱 보니까 스님분들이 이제 관상 이런 거 잘 보시잖아요. 큰 도시를 경영할 분인데 서울시장감인데 현재는 뭐 하고 있냐면 경공매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7가지 업무죠. 중이 뭘 것 같아요? 중개업이죠. 본업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관이 뭘 것 같아요? 관. 관리 대행이고 같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임대관리요. 임대관리. 뭐에 대해서요? 상주 대행이라고 그랬죠. 상은 뭐예요? 상담. 상담이 영어로 뭐예요? 컨설팅. 뭐에 대해서 컨설팅 해준다고요?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컨설팅. 도자가 뭘 것 같아요? 도배나 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도배나 이사업체 뭘 할 수 있다고요? 소개. 그죠? 그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 경영 정보, 경영 기법 제공.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그랬죠? 요거 특징이 있다고 그랬걸. 그 다음에 분자는 뭐냐? 분양 대행. 분양 대행한다 그랬을 때 대상 부동산은 역시 상주 대행. 그죠? 경공매 컨설팅은 알선도 있고 대리도 있고. 경공매 컨설팅은 모든 계공이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공매 대리하려고 했을 때는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X. 공매 대리 아니에요. 법원에 등록하는 거. 예. 요거 7가지만 할 수 있어요. 법인은. 그럼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러니까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문구점을 하려고 그럽니다. 법인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대부업을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요.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것도 등등등등. 여기 나와 있는 7가지만 할 수 있다고요. 나머지는 할 수가 없다. 근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법을 어긴 거죠. 법인이. 그랬을 때는 등록이 날아갈 수도 있다까지 알아두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어디를 갖다가 체크를 좀 해두시냐면 131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동그라미 3번이 있죠. 동그라미 3번 두 줄 있죠. 위반했을 때 제재라고 된 부분.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나와요? 131페이지 제일 끝에 두 줄.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두 줄 보시면 돼. 자, 문제에서 6번 풀어보시고 6번. 자, 6번에서는 기억번에 있는 건 상주 대행이 들어가죠. 대행. 니은번 안 들어가고 디귿번이 부동산 컨설팅이죠. 네, 업무에 들어가고 리을번 또 안 들어가죠. 펀드 조성 이런 거 없어요. 미음번에 보면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끝을 조심하셔야지. 용역에 알선이니까 들어갑니다. 제공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미음이고요. 정답 3번이겠네요. 7번 마지막으로 풀어보십니다. 7번. 상주 대행. 상주 대행 이렇게. 그래서 1번은 농업용 건축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이죠. 2번 토지도 상주 대행, 분양 대행도 마찬가지. 토지 안 되죠. 3번은요. 개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돼 있잖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 컨설팅.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아니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 건데 개공. 4번이 업무에 들어가는 거죠. 4번이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5번은 왜 아닐까요? 자기가 직접 낙찰을 받는 것은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낙찰을 받는 거지.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받을 수는 있어. 근데 업무가 아니죠. 자기의 요 업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소개를 시키거나 대리로 받아주거나 이런 걸 얘기하죠. 대리 받을 때는 낙찰자는 본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업무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직접 받는다. 그건 업무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5번도 아닌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